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오늘은 The Bridges of Madison County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와 로버트가 다시 재회를 합니다. 프란체스카가 그 다리에 쪽지를 남기죠. 저녁에 우리 집에 다시 오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쪽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걸 본 로버트가 프란체스카의 집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란체스카의 이러한 변화는 프란체스카는 그 리차드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놓고 산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좋은 엄마이고 좋은 아내로서는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회화된 어떤 사랑의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포로가 된 거죠. 그리고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사였지만 결혼 후에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잡도 포기를 하고 두 아이를 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역할로도 그렇고 딱 가정에 얽매이게 된 거예요.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이 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란체스카가 갖고 있던 자기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보여주는 이런 역할에 대한 모습들 말고 그런 좀 억눌려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로버트가 다시 막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마주 보게 한 사람이 로버트예요. 그래서 어, 여기 왜 저희도 이 부부를 참 재밌게 보는데요. 강주원이랑 최민수 부부 이야기가 유튜브로도 이제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최민수가 강주원한테 프로포즈 하면서 오빠를 위해서 주원이는 살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민수라는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주원도 더 답답한 건 이제 언어까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어 이런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이 그 사랑이지만 결혼과 함께 이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얼떨결에 뭐 3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죠. 3시간인가 3일인가 하여튼 엄청 짧은 시간 내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그걸로 매여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도 그렇게 살다가 로버트라는 이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이 프란체스카는 공허했는지 우울했는지 불안했는지 그 내면이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버트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게 와르륵 장벽이 다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확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로버트 덕분에
자기의 어떤 억눌렸던 감정이라든지 여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분출이 됩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둘만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누죠. 그 짧은 4일인가 며칠간 오롯 두 사람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막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프란체스카가 이 로버트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이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이 로버트를 따라가지는 않는데요. 그걸 깨달았겠죠. 그 프란체스카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성시키는 게 그 자신을 완성시키는 게 꼭 꼭 로버트와의 이 사랑을 따름으로써 완성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버트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도 이 프란체스카를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로버트는 프란체스카에게 나는 네가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라고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공간도 재미있잖아요. 그 프란체스카의 농장에는 주변에 이렇게 담장하고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란체스카는 그 담장이나 울타리 안에서의 자신의 그 매여서 자기의 생활해가는 그 한정된 이제 책임감과 의무감 이런 거 아무래도 좀 로버트는 굉장히 자유롭죠.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로버트에도 이런 말도 나옵니다. 로버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There's a certain breed of man that's so obsolete. 어떤 쓸모없는 남자 종이 있다. 뭐 쓸모없게 된 안 쓰이는 어떤 안 쓰이는 남자 breed 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신이겠죠. The world is getting organized, way too organized for me and some others. Everything in its place, a place for everything. 세상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나나 몇몇 사람들에겐 너무 과하게 정돈된 세상이야.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자리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로버트는 이제 자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랑하는 옛날 남자.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효율적이고 질서를 지키고 구조화되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버트의 삶은 자유롭고 즉흥적이고 자연과 가까운 방식인데 세상은 점점 그렇지 않아 가니까 나는 마지막 어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 소외감을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느끼는 어떤 슬픔, 자부심, 뭐 이런 저항 이런 것들이 섞인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에게서 받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Yet the ways of him contradicted what he said. He had a certain plunging aggressiveness to him, but he seems to be able to control it, to turn it on and then let go of it when he wanted. And that's what had both confused and attracted her. Incredible intensity, but controlled, metered, arrow-like intensity that was mixed with warmth and no hint of meanness. 이렇게요. 자, 그런데도 그의 행동 방식은 그가 말하는 것과 모순되었다. 그에겐 어떤 돌진하는 듯한 공격성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원할 때는 켜고 또 원할 때는 켜고 또 원할 때는 꺼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를 혼란스럽게도 또 동시에 끌리게도 한 이유였다. 믿을 수 없는 강렬함, 하지만 통제되고 측정되고 화살처럼 날카로운 집중력, 그러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고 잔인함은 전혀 없는 그런 에너지였다라고 프란체스카가 로버트에게서 느낀 그 에너지를, 그 힘을,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단단하고 그친 이런 로버트의,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지배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는 남자에 끌리고 있는 프란체스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남성의 그 어떤 강인하고 어떤 우아하면서도 공격적인 어떤 레오파드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과 또 한편 현대가 요구하는 어떤 남성적인 모습, 뭐 공감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감정적인 유연성이라든지 자제라든지 또 섬세하고 열린 표현이라든지 상대와의 상호 존중, 또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 섞여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남자입니다. 로버트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는 그런 남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프란체스카와 로봇이 그 둘만의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 부분들을 로버트가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는 로버트 덕분에 그 부분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걸 로버트가 많이 이끌어내줬죠. 그래서 둘은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도 프란체스카하고 로버트가 그런 대화를 하는데요. 서로 프란체스카도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너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의 나를 대면하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의식이 있는 나를 잃어버린다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그 무의식과 대면을 하잖아요. 그 무의식을 대면을 하면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 무의식에 어, 도달하기 전에 말이죠. 근데 그 도달을 한 다음에 이 프란체스카는 완전한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말이죠. 자신도 잊고 있었던 자신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바로 로버트인 거죠. 어,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가 그래서 나는 나를 잃고 너에게 종속되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종속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프란체스카가 아니 그 로버트가 아니다. 우리는 나와 너가 합쳐져서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보트를 카우보이에 비유를 합니다. And I ask you to remember it. In a universe of ambiguity 이건 약간 오타가 나는 것 같은데요. This kind of certainty comes only once and never again, no matter how many lifetimes you live. 그래서 로버트는 프란체스카한테 말합니다. 이러한 너와 내가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제3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 않는다고.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로버트는 확실히 확신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확실히 그 순간에 그거를 알고 있었고 다만 프란체스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로버트와의 이 관계가 흔치 않은 경험이라는 거, 이 사실을 프란체스카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프란체스카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카우보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로버트가 이제 카우보이로 이제 비유가 되는데요. 카우보이는 여기서는 자유로운 영혼, 떠돌이, 자연과 하나 된 존재를 뜻합니다. 정착하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길 위를 살아가는 인간이고 자유를 가진 대가로 고독을 짊어진 인간으로 비유가 됩니다. 카우보이는. 반면에 프란체스카는 농장이라는 작은 세계,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만 같은 세계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하지만 결국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의 남편 그 리차드가 죽고 나서 그 프란체스카가 그 로버트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로버트가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로버트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찾을 길이 없고 어, 프란체스카도 로버트를 찾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혹시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래서 둘은 결국 만나지는 못하는데요. 나중에 로버트가 사망한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그 유언장이 프란체스카한테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요. 나를 울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 하면 로버트가 죽고 나서 그 변호사 대리인에 의해서 그, 사망했다는 그 문구의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걸 이제 프란체스카가 봤죠. 뭐 로버트가 사망을 했습니다. 몇월 며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만든 이제 페이퍼를 봤는데요. But the power, the leopard who came riding in on the tail overcome it, the shaman who was looking for Roseman Bridge on a hot August day, and the man who stood on the running board of a truck named Harry and looked back at her dying in the dust of an Iowa farm lane. Where was he in those words? The letter should have been 1,000 pages long. It should have talked about the end of evolutionary chains and the loss of free range, about cowboys struggling with the corners of the wire, like the corn husks of winter. 자,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로버트와의 이야기 사랑이 너무도 방대한데 이렇게 짧은 유언장 몇 줄을 딱 받아보는 순간 너무 이제 슬픈 거예요. 프란체스카가.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이 로버트를 위해서 로버트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로버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버트에 대한 추억을 글로도 쓰고요. 그래서 로버트도 이제 그 편지랑 이제 카메라 자신이 이제 사진을 찍었던 그 카메라랑 그거를 이제 프란체스카한테 보냅니다. 왜냐하면 로버트는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가족도 일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그리고 그 로버트가 죽고 나서 이제 자신을 화장을 해서 그 죄를 그 프란체스카 랑 만났던 그 다리 있죠. 로스맨 브릿지 그 다리에 죄를 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가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프란체스카도 프란체스카도 로버트가 사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프란체스카도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 유언을 자식들한테 남기는데요.
자신이 한 남자를 사랑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고 로버트한테서 받았던 그 편지 그리고 목걸이 쪽지들 두사에 남겨진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자식들도 엄마를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고 그 당시에 그 아이오와 이 간습에서는 사람을 화장시키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그 바램대로 엄마를 화장해서 같이 로버트가 뿌려진 그 다리에 젤을 뿌려줍니다. 아무튼 오롯이 완성된 자신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남겼고 또 전애들은 또 누군가는 또 그걸 글로 쓰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스토리를 듣고 작사 작곡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또 노래로도 부르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서를 너무 재밌게 읽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